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복약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아 약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부서 내 인원 조정이 좀 있다 보니까 강사가 변경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 복용 잘하기를 주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약을 왜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를 시작으로 드시고 계신 약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약무국 복약상담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왜 꾸준히 먹어야 될까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 열심히 진료를 보시고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정작 필요한 약을 드시지 않는다면 원하는 약효를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국인의 참을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참고 약을 덜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죠.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그 어떤 질환보다 중요합니다. 또 약을 잘 드신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병원에 오시는 빈도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약을 잘 드셔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을 잘 드셨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모식화한 그래프인데요. 위로 올라가는 실선은 약을 잘 드셨을 때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점선은 약을 잘 드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치료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 약효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상이 재발하거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없어도 약을 꼭 복용해 주셔야 되고 여행이나 외출 시에는 약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진료 예약일을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약 복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 알람이나 복약 달력, 복용 어플, 아니면 요일별 약통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은 매일 보시는 TV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복약 수능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기대랑 신념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무엇보다 약을 잘 복용함으로써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라는 자기 효능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드시고 계신 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는 모두 같은 성분입니다. 어떤 것이 다르길래 이 약을 처방을 해주셨을까요? 원내에는 메살라진 성분의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 세 가지가 존재하지만 펜타사는 소장과 대장에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아사콜은 소장의 끝부분과 대장에 작용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메자반트는 대장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죠. 이거는 동일한 성분이지만 다른 코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씹거나 가루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작용 부위를 다르게 한 코팅이 손상되어 약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약을 통째로 삼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메살라진의 경우 하루 동일 용량을 1일 1회와 1일 3회 분할한 복용하는 것에 따라서 효과와 부작용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복약을 자꾸 깜빡하게 된다면 잊지 않고 복용을 잘하기 위해 1일 1회 전량 투여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약 사용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좌약이나 관장약 같은 경우는 사용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약물을 염증 부위에 직접 흡수시켜서 효과적이고 전신에 흡수되지 않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먹는 약만을 사용한 환자와 먹는 약과 좌약을 함께 사용한 환자분에서 먹는 약과 좌약을 함께 사용한 환자의 관해 유지율이나 증상 호전율이 월등하게 높았고 항문 출혈이 빠르게 멎는 것도 확인된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좌약이나 관장액을 처방해 주셨다면 약을 적절하게 잘 복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약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좌약은 원활한 삽입을 위해 표면이 매끈매끈해질 수 있도록 물에 적시셔도 됩니다. 좌측으로 누워서 오른쪽 무릎을 올려서 자세를 취하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깊이로 넣어주세요. 약이 몸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취침 전에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투여를 하고 나면 배변감이 느껴질 수가 있지만 약이 체내 안에서 머무르면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참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스테로이드는 보통 초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일반적인 스테로이드에 비해선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지녀서 증상을 빠르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은 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천천히 용량을 줄여나가게 되기 때문에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서 효과를 얻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된 용량을 반드시 지켜서 드셔주셔야 합니다. 유산균을 먹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유산균은 면역 반응이 유지하는 장내세균의 균형을 개선하는 약재로 부작용이 미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특정 균주가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유익성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드시고 싶으신 유산균이나 약재가 있다면 진료 보실 때 이런 약을 먹어도 될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하여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예방접종은 크게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생백신 같은 경우는 균을 약화시켜서 몸 안에 넣어줌으로써 균이 체내에서 항체를 생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증식될 수 있어서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백신 같은 경우는 균을 통째로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서 증식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생백신 접종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드시거나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시거나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중증의 급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접종의 연기를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약 복용이 어려우셨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복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 시 협의 진료를 의뢰해 주시는 환자분에 대해서 대면 복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약 상담을 할 때에는 용법, 용량, 작용 기전, 효과, 부작용 등이 함께 담겨 있는 복약 상담문을 제공해 드리고 환자 자기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복약 수능도를 점검합니다. 또 약 복용이 어려웠던 이유에 따라서 맞춤 복약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웃음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시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약무국 복약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복약상담실이 열려 있으니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드시고 계신 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동영상도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염증성 장질환을 검색하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강의 전에 틀어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환우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